치사한 자식. 딩동댕. 마침내 첫째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자 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앞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나는 한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서 한수야! 하고 불렀다. 하지만 한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3분단 앞을 지나 병구 자리로 곧장 다가가고 있었다. 인우야, 말려! 뒤쪽에서 대희가 소리쳤다. 나는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병구 쪽으로 뛰어갔다. 그러다가 그만 얼굴이 벌개졌다. 내가 쟤 혼날 줄 알았어.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철길에서 놀다니 너무 뻔뻔스럽지 않냐? 병구는 내가 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주위 아이들에게 떠벌리고 있었다. 한수잖아. 그중 한 아이가 한수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흠칫 놀라며 얼른 입을 다물었다. 그러는 사이에 대희와 뒷줄에 앉은 아이들 몇몇이 우르르 뛰어와 뭐야 뭐야 하고 끼어들었다. 한수는 말없이 병구를 노려보았다. 병구는 겁에 질려 뭐야 너 나한테 할 말 있어? 하고 물었다.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 있으면 해봐. 병구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너 이러면 이따가 선생님한테 일러줄 거야? 일러줄 거야? 누군가 코맹맹이 소리로 흉내를 내자 몰려든 아이들이 와 하고 웃었다. 그 바람에 이번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야 싸움 났나 봐. 비켜 안 보여. 한대희 거기 무슨 일 났냐? 하고 소리치며 몰려들었다. 치사한 자식. 이내 한수가 병구의 멱살을 덥석 움켜 쥐었다. 병구 주위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야! 하고 겁에 질려 소리쳤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는 못했다. 상대는 주먹대장 한수였다. 인우야 말려 저러다 큰일 나겠어. 대희가 고개를 빼고 소리쳤다. 나는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었다. 병구가 너무 얄미웠다. 한수가 병구의 멱살을 움켜쥔 채 나지막히 말했다. 비겁하게 고자질을 하다니. 병구는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고는 마치 한수가 자기를 때리기라도 한 듯 몸을 움찔하며 피하는 신용을 했다. 그 순간 한수가 멱살을 확 놓는 바람에 병구는 팔을 허우적거리며 어어어 하고 의자와 함께 뒤로 자빠질 뻔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웃지 않았지만 속으로 몹시 통쾌했다. 한 번만 더 고자질 해봐. 어떻게 되는지. 한수는 그렇게 말하고 주위 아이들을 밀치며 교실 밖으로 나갔다. 싸움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한수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인우야 어서 따라가 봐. 대희가 내 등을 떠밀며 말했다.
나는 얼른 뛰어나갔다. 막 교실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우와, 김한수 쌤인데? 아까 병구가 선생님한테 고자질했다고 저러는 거야? 저거 순 깡패다. 병구가 뭘 잘못했다고. 야, 솔직히 쌤통이지 뭐.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왠지 어깨가 뻐근해졌다. 고자질쟁이 병구를 혼내준 한수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한수는 벌써 저 앞에 걸어가고 있었다. 같이 가, 한수야. 내가 소리치자 한수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나는 마치 한수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반갑게 뛰어갔다. 그러고는 너무 기분이 좋아 한수의 등에 훌쩍 올라탔다. 어쭈, 제법인데? 한수가 몸을 흔들어 나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나는 한수의 머리통을 붙잡고 소리쳤다. 어림없을걸?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야, 니네 복도에서 장난치지 마! 하고 핀잔을 주었지만 나는 한수한테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수는 내 친구이니까, 자랑스런 내 친구이니까. 위기일발. 둘째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한수와 함께 교실로 들어서면서 병구 쪽을 얼핏 보았더니 자리가 비어 있었다. 혹시 선생님한테 간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준식이가 턱으로 한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야, 병구가 또 일러 바치면 어떡하냐? 때마침 병구가 교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내 앞에 앉은 아이들이 걱정스레 돌아보았다. 괜히 너 때문에 김한수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런 표정이었다. 하지만 한수가 때린 것도 아닌데 뭐. 나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수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한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없이 책과 공책을 꺼내 놓았다. 이윽고 수업 종이 울리자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서며 짜증스레 소리쳤다. 거기 창문 좀 열어. 교실 공기가 이게 뭐야?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재빨리 교실을 둘러보았다. 창가에 앉은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창문을 여는 동안 병구와 그 주위의 아이들이 한수와 나를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자 한 아이가 병구의 귓가에 대고 귓속말을 했다. 무슨 말일까? 나는 몹시 불안했다. 뒷줄에 앉은 아이들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긴 했지만 뭔가 일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듯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이내 선생님이 분필을 집어들고 자, 다들 64쪽 펴봐 하고 말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제야 나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무사히 수업이 시작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선생님, 아까요. 뜻밖에도 복도 창쪽에 앉은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을 불렀다.
그와 동시에 책장을 넘기던 소리가 뚝 그치고 반 아이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 애한테 쏠렸다. 오직 한 사람, 그 애만이 한수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쟤 김상철 병구 쫄병이야. 등 뒤에서 준식이가 나지막히 소곤거렸다. 그 순간 나는 그 애가 왜 우리를 바라보는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차렸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았다. 뭐야? 선생님이 귀찮다는 듯이 그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애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서서히 우리 쪽을 가리켰다. 선생님, 아까 교실에서. 그때였다. 선생님!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우렁차게 외쳤다. 누구지? 나는 퍼뜩 돌아보았다. 선생님, 아까요. 휴,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대희였다. 왜? 넌 또 뭐야? 선생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자 대희가 손을 번쩍 쳐든 채 소리쳤다. 선생님, 아까 시험 본다는 말씀만 하시고 언제 보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 범위도 안 정해 주셨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야, 웬일이니?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바람에 상철이란 아이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고 말았다. 조용히! 선생님이 막대기로 칠판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시험 범위는 맨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고 시험은 다음 주 금요일이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알아서 해. 성적이 나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에 맡길 테니까. 다시 너무해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희를 쳐다보았다. 대희 주위의 여자아이들이 책받침으로 대희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다. 대희는 옆에서 앞에서 쏟아지는 책받침 사례를 받으면서도 손으로는 꿋꿋하게 V자를 그려 보이고 있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한수를 보았다. 하지만 한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하게 앉아 있었다. 자, 지금부터 칠판에 쓰는 거 옮겨 적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분필을 집어 들었다. 나도 연필을 꺼내 열심히 적기 시작했다. 이제 교실에는 선생님의 칠판 글씨 소리, 아이들이 투덜대며 공책을 넘기는 소리, 필통 뚜껑을 여닫는 소리,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삼총사. 그날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한수랑 같이 모래밭에서 두꺼비집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와악 하고 덮쳤다. 그 바람에 한수와 나는 모래밭에 처박혔고 애써 지은 두꺼비집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에이, 누구야? 나는 버럭 화를 내며 돌아보았다. 대희였다. 형님이다 임마, 이 배신자.
이제 이 형님한테는 아는 척도 않고 한수랑만 놀기냐? 데이가 내 배를 퍽 치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한수가 몹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장난이야, 한수야. 데이는 3학년 때 나랑 아주 친했거든. 내가 얼른 말하자 그제야 한수도 긴장을 풀고 데이를 흘끗 쳐다보았다. 데이가 한수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정식으로 인사하자. 나는 한데이야. 아까 너 대단하던데? 한수가 난처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자 데이가 말했다. 나도 좀 끼워달란 소리야. 그러니까 삼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고는 나에게 눈을 찡긋하더니 약간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다시 말해서 이 형님께서 니네 둘을 좀 보살펴 주시겠다 이거지. 아깐 정말이지 너무 아슬아슬했어. 아마 이 형님이 아니었으면 또 혼났을걸?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한수와 함께 모래밭에서 일어나며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았다. 삼총사라. 그러고는 한수의 눈치를 살피며 들뜬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때 한수야? 끼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 한수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힘을 얻어 좀 더 자신 있게 말했다. 데이는 착하고 힘도 세고 또 의리도 있거든. 게다가 데이는... 그러자 한수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래도 부반장이잖아. 그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가 서먹해졌다. 데이는 아무 말도 않고 한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나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 셋은 저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한동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데이였다. 데이가 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녀석, 째째하게 질투하기는. 넌 내가 애들한테 인기가 좋은 게 그렇게 부럽냐? 그것도 특히 예쁜 여자애들한테? 그러고는 한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었다. 맑고 상쾌하고 나쁜 마음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얼굴이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서 풀려나듯 데이를 따라 웃으며 한수를 바라보았다. 한수는 어이없다는 듯 데이와 데이 손을 번갈아 보다가 미친놈 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한수의 얼굴에서 경계의 빛이 걷히며 우리 셋은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내 한수가 모래를 뚝뚝 털고는 머쓱한 얼굴로 데이한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내가 좋아하는 두 친구가 서로 한마음이 되다니. 데이가 한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에구, 이 구두쇠 같은 녀석, 앞으로 잘해보자. 라든가, 반갑다, 라든가. 뭐 이런 말 한마디쯤 하면 입술이 달냐? 좋아, 삼총사 결성식은 내일 점심시간에 여기서 하는 거다. 사나이 대 사나이끼리? 데이의 말에 나도 한수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셋이서 이얍! 하고 손바닥을 마주친 뒤 어깨 동무를 하고 교실로 돌아갔다.
현관에서 마주친 미술 선생님이 우리를 보고 어머, 뭐가 그렇게 좋아? 다들 싱글벙글이네. 하고 말을 걸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면서 지나쳐 왔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친구에게 우정의 선물로 뭘 줄까? 수업 시간에도 학원에서도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다가 잠들기 직전에 퍼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그거야. 나는 얼른 불을 켜고 두 번째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한수랑 같이 철길에서 만들었던 조그만 깡딱지 6개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맹세. 이튿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쪽지 편지를 주고 받았다. 먼저 편지를 보낸 것은 대희였다. 내 뒤에 아이가 등을 쿡쿡 찔러서 손을 내밀어 받아보니 딱지처럼 접힌 종이에 빠른 우편 이인우 김한수 앞이라고 적혀 있었다. 약속 장소를 바꾸자. 오후 12시 30분 정글짐 앞. 한수가 편지를 읽더니 정글짐 앞 부분은 연필로 북북 지웠다. 그러고는 토끼장 앞이라고 새로 써 넣었다. 토끼장 하고 내가 입모양으로 묻자 한수가 고개를 끄덕했다. 전에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아직도 그곳에 토끼가 살고 있나 싶었다. 학교에서 토끼를 키우다가 새끼가 너무 많아지니까 교장 선생님이 토끼를 기르고 싶어하는 아이들한테 모두 나누어 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혹시 데이가 옷 찾고 헤맬까봐 쪽지 밑에 약도를 그려 넣었다. 그러고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는 틈을 타서 다시 빠른 우편으로 데이한테 보냈다. 잠시 후 슬쩍 돌아보니 데이가 턱을 괴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그려 보이고 있었다. 편지 잘 받았다는 신호였다. 나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다. 한수도 데이를 힐끗 보더니 씩 웃었다.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자 한수와 나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토끼장으로 달려나갔다. 토끼장은 학교 동쪽, 그러니까 학교 건물 오른쪽 모퉁이, 뒤쪽이 조그만 공터 옆에 있었는데 공터 한가운데는 눈부신 햇살이 내려앉아 작은 흙 알갱이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공터 한쪽에는 건물 벽을 따라 놓여 있는 작은 화단의 봄꽃들이 화사하게 자라나 있었고 맞은편의 약간 어둑한 토끼장 안에는 너댓 마리의 토끼들이 바닥에 웅크린 채 빨간 눈을 떼록거리고 있었다. 오, 진짜로 토끼가 있네? 나는 다 어디 간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한수는 웃으면서 토끼장 철망 틈에 손을 집어넣고는 살며시 흔들었다. 아마 토끼에게 인사를 하는 모양이었다. 수희 아저씨가 토끼들 다 보내버리면 쓸쓸하다고 몇 마리만 여기서 키우는 거래. 저기 잿빛 털이 숭숭 나 있는 녀석 보이지? 제가 여기서 가장 오래된 토끼야. 한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한수는 정말 모르는 게 없다.
언제 수희 아저씨랑 그런 얘기까지 나눈 걸까? 야, 먼저 와 있었구나. 잠시 후 데이가 건물 모퉁이를 돌아 토끼장 쪽으로 뛰어오며 반갑게 소리쳤다. 난 우리 학교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야. 결성식 장소로는 그만이다. 응. 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치 모든 것을 처음 보는 아이처럼 공터와 꽃밭과 하늘을 쭉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공터 한가운데 서서 우리 둘을 불렀다. 마침내 결성식을 시작하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머니에서 깡딱지 3개를 꺼냈다. 이거 저번에 한수가 나한테 준 건데 내가 우정의 증표로 가져온 거야. 우리 하나씩 나눠 갖자. 우와, 끝내주게 빳빳하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데이는 신기하다는 듯 깡딱지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나도 한수도 어깨가 으쓱했다. 데이가 감탄하는 것도 우쭐했지만 무엇보다 한수랑 내가 만든 깡딱지가 이렇게 소중한 물건으로 쓰이게 된 것이 뿌듯하고 흐뭇했다. 좋았어. 깡딱지를 우정의 증표로 삼는 사람은 세상에 우리밖에 없을 거야. 안 그래? 데이가 활짝 웃으며 서로의 어깨 위에 한 손을 올려놓고 또 한 손은 주먹을 쥔 채 그 위에 깡딱지를 하나씩 올려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우리 셋은 어깨동무를 한 채 한 덩어리가 되었고 우리의 주먹 위에 얹힌 깡딱지는 머리 위에 햇살을 받아 아름다운 별 모양으로 빛났다. 아, 한수도 나도 감탄이 절로 나왔다. 우리 셋의 주먹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깡딱지와 그 깡딱지 위로 튀어오르는 조그만 빛 조각들. 나는 마치 먼 옛날 오로라 별에서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 세 친구가 누군가의 모함으로 뿔뿔이 헤어졌다가 지금 이곳으로 날아와 다시 하나가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마침내 데이가 엄숙한 목소리로 우정의 맹세를 따라하라고 했다. 한수와 나는 진지하게 따라했다. 우리 삼총사는 세상의 정의를 지키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할 것이다. 가슴이 뭉클했다. 한수도 데이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변덕스런 봄바람이 우리의 머리칼을 흩어 놓았지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즈음 건물 쪽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곧이어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일제히 돌아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형 하나와 가슴에 선도부 배지를 단 형이 험악한 얼굴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디서 봤더라? 나는 고개를 빼고 기억을 더듬다가 하마터면 앗!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형, 비 오는 날 복도에서 나를 붙잡았던 바로 그 형이었다. 깡딱지 사건.
우리는 깡딱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그 형은 선도부도 아니면서 캐묻듯이 말했다. 너희들 손에 쥐고 있는 거 뭐야? 나는 겁에 질려 얼른 깡딱지를 뒤로 숨겼다. 그게 아니라 우린... 데이가 설명하려는데 선도부 형이 앞으로 나서더니 수첩으로 우리의 머리를 한 대씩 때렸다. 누가 학교에 이런 거 갖고 오랬어? 이리 내놔. 어서! 그러자 한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말로 하면 되지 왜 때려? 그때였다. 어라? 이 녀석 저번에 나한테 덤빈 놈 아냐? 얘는 복도에서 신발 갈아 신던 녀석이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비 오는 날 나를 붙잡았던 그 형이 마침내 한수와 나를 알아본 것이다. 뭐야, 아는 애야? 선도부 형이 묻자 그 형이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다. 전에 내가 선도부였을 때 나한테 대들고 도망친 놈들이야. 너희들 오늘 잘 걸렸다. 그 형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니 선도부 형이 옆구리를 콕 찌르며 쏙닥쏙닥 귓속말을 했다. 선도부 형의 얼굴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졌다. 너희들 몇 학년 몇 반이야? 감히 선도부한테 대들고 도망을 쳐? 그거 당장일이네. 그러면서 한수의 손목을 움켜쥐고 강제로 손을 펴서 깡딱지를 빼앗으려고 했다. 한수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거 놔! 하고 몸부림을 쳤다. 나도 엉겁결에 선도부 형의 손을 붙잡으며 이건 우리 거예요 하고 말했다. 선도부 형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지금 반항하는 거냐? 하고 한수와 나를 노려보았다. 그 틈을 타서 데이가 선도부 형의 손을 잡고 재빨리 한수의 손목에서 떼어 놓았다. 형,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음부터 안 갖고 올 테니까 오늘 한 번만 봐줘요. 네? 하지만 형들은 그 깡딱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비 오는 날 나를 붙잡았던 형은 오히려 자기가 선도부 형보다 더 흥분해서 말했다. 이것 봐, 말로 해선 안 되는 녀석들이라니까. 야, 기태야, 넌 어서 이름 적어. 저건 내가 뺏을 테니까. 그러고는 데이와 나를 확 밀치더니 한수의 손목을 비틀고 억지로 깡딱지를 빼앗으려 했다. 한수는 뺏기지 않으려고 악을 썼고 그 바람에 그 형의 손등이 깡딱지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긁혀 피가 나오고 말았다. 아니, 이게... 그 형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한수의 머리를 후려 갈겼다. 한수의 몸이 휘청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 형은 헉! 하고 턱을 감싸주며 털썩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주먹대장 한수가 머리로 그 형의 턱을 들이받아 버린 것이다. 어? 피나잖아. 선도부 형이 깜짝 놀라 소리치며 자기 친구한테 달려갔다. 나는 겁이 나서 덜덜 떨었지만
한수는 씩씩거리다가 휙 돌아서서 건물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한수야! 하고 부르며 쫓아가려고 하니까 선도부 형이 나와 대희를 덥석 붙잡았다. 제 이름이 한수라고? 몇 학년 몇 반이지? 나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결국 대희와 나는 우리 셋의 이름과 반, 번호까지 모두 말하고 나서 그 끔찍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그날 6교시 마지막 시간에 반 아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깡딱지를 빼앗기고 된통 야단을 맞았다. 건방진 녀석, 감히 선도부 형들한테 대들어? 게다가 주먹질까지 했다니 네가 깡패냐? 선생님, 그게 아니라... 대희가 한수를 감싸주려 했지만 선생님은 대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함을 질렀다. 시끄러워. 너도 똑같은 녀석이야. 셋 다 이틀 동안 벌로 화장실 청소다. 선생님은 한수를 때린 그 형들 잘못은 생각도 않고 우리만 야단을 쳤다. 더구나 깡딱지까지 빼앗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동안 나는 줄곧 답답하고 억울했다. 야, 솔직히 그 형들 바보 아니냐? 나 같으면 4학년한테 얻어맞았으면 창피해서라도 가만히 있겠다. 안 그러냐? 대희도 몹시 분한 듯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코를 감싸주며 얼굴을 찡그렸다. 푸, 누구냐? 푸, 누구야? 형님 말씀하시는데 구린내를 풍기는 녀석이.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똥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시무룩해 있던 한수도 나도 코를 감싸주며 푸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아이가 시뻘건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와 고개를 숙인 채 후다닥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우리는 코를 감싸쥐고 낄낄거리다가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와 푸아 하고 숨을 토해냈다. 그러고는 맑은 공기에서 마음껏 웃었다. 대희 덕분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